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라는 구분이 나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사실 배웠죠. 문자를 포함한 등식으로 식에 포함된 문자에 특별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문자라고 하는 미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가장 많이 학습했던 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었죠. 항등식은요,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문자를 포함을 했지만, 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식을 우리는 전부 다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요, 방정식보다는 항등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요, 왼쪽에 있는 좌변과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같아야 하거든요. 뭐가 항상 같아야 돼요? 왼쪽에 있는 좌변과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식의 구조로 그냥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해버리면 그것이 항등식의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은요, 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항상 0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려면 a랑 b가 0이 되어야만 하겠죠. 말 그대로 a랑 b를 0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좌변의 식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설명들은 전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랑 같다라는 등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좌변, 우변을 똑같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1차항 계수 똑같이 맞춰주고 상수항 똑같이 맞춰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2번, 3번 내용 동일합니다. 항등식의 차수가 다르거나 문자가 여러 개인 항등식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법이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미정계수법이란 무엇이냐면요, 항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미정계수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수비교법은요, 앞서 설명했던 항등식의 성질 중에 하나였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양면의 동요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랑 같으려면 1차항 계수랑 상수항이 같아야 된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계수비교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요, 설명이 나와 있기로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적당한 수를 미지의 계수에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것과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 써야 되느냐? 계수비교법은요, 좌변이나 우변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동료원끼리 계수를 비교하기에 무난한, 쉬운 그런 식들이 보이면 계수비교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항등식들도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다항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차식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항등식을 가지고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려면 여기 있는 우변을 2차식으로 정리를 해서 2차항, 1차항 상수항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어려울 건 없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수치대입법인데, 자, 양변의 x에 우리는 1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애시당초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등식이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양변에 x에 1을 대입할 수 있고 x에 2를 대입할 수도 있고 x에 3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에 있는 이 다항식이 0이 되면서 정리가 되죠. 그리고 x에 2를 대입하면 이 다항식이 0이 되면서 없어지고요. x에 3을 대입하면 이 다항식이 0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계산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 이것이 수치대입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개수들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것을 나머지 정리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쉽게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항식 fx는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알파다라는 건데, 자,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를 r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fx를 x-알파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나눗셈을 실제로 하지 않고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녀석을 없앨 수 있다면요.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때 남는 요 녀석이 나머지이지 않을까, 이 발상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알파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바로 x-알파라는 1차식을 0이 되도록 하는 값이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f알파는 나머지 r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 fx를요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요 이 1차식을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대입한 값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나머지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이 1차식을 0이 되도록 하는 값인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값이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수 정리를 배울 겁니다. 자, 인수 정리는요. 앞서 설명했던 이 식의 구조에서 나머지가 0이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자, 이 상황에서 나머지 정리를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면 fa는 0이 나와야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했더니 나머지가 만약에 0이 나온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수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f알파는 0이 나올 것이고요. f알파가 0이 나온다고 하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1번과 2번 내용은 조건과 순서의 결과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다항식 fx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들은 전부 다 f알파가 0이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거.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다.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요렇게까지. 요러한 표현들이 전부 나오면 아, f알파가 0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리제법입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냥 1차식이 아니라 x-알파의 꼴, 1차항 개수가 1일 때 그러한 형태의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리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맞아요. 하지만 특정 조건의 나눗셈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 방법이 조리제법이라는 겁니다. 조리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의 개수들을 가져올 겁니다. 개수들을 가지고 오는데, 자,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는 자리에 맞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 2차항이나 1차항 개수가 0이면 0의 자리는 비워두고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는 1차식 같은 경우는 그 1차식을 0이 되도록 하는 숫자 2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자,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개수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 개수들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내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 2랑 곱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6은 내리는데 내리는 과정에서 합을 쓸 거고요. 그렇게 해서 5가 나오면 2랑 5를 곱해서 또 올라가요. 마이너스 4랑 10을 더해서 6으로 내려오고요. 2 곱하기 6, 12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12로 내려와서 9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조립제법의 계산은 끝이 났고요. 이제 결과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결과를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합니다.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은 2차식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순서대로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일 마지막에 나눈 숫자를 나머지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주면 조립제법은 마무리가 됩니다. 연습 충분히 하셔서 간단한 나눗셈은 조립제법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립제법의 확장이라고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항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눗셈을 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누어지는 식은 동일하고 1차식, 나눗셈을 하는 1차식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모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f 2분의 1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전부 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요, 어쨌든 나누어지는 식은 같지만 나누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몫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2x-1인데 x-2분의 1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나누는 식은 2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몫은 반대로 곱하기 2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조립제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이 만약에 이것이라면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눗셈을 한 후에는 반드시 몫을 다시 한번 처리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이 결과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얻어야 하는 것이 ax 플러스 b로 나눗셈을 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얻은 qx라는 몫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